네, 반갑습니다. 다운 수학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요. 영상 말미쯤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강조를 드릴 텐데 그것만 딱 기억하셔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네 가지 이제 핵심을 짚어서 미리 강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아침을 깨워라. 이건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 아이들 여름이면 또 더워서 잠이 많아지고 또 겨울엔 또 겨울이니까 겨울잠 자느라 잠이 많아지고 뭐 핑계가 정말 많은데 방학은 잠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이제 맞벌이 또는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이 아이가 내가 아침에 깨워놓고 나갔다고 생각하고 안심해도 또 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침을 어물쩡 보내다 보면 여름방학은 한 달밖에 안 돼서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헛되게 한 달을 날리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 수업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번 저도 강사를 하면서 처음인데 오전 수업을 다 뺐고요. 이 시간에 의무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 반 재원생들에 한해서는 아침 9시에 무조건 스터디 카페에 착석을 한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출석 체크를 받고 오전에 뭘 공부할지 저한테 확인을 받고 그리고 12시에 1시쯤 귀가할 때쯤 그걸 완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받고 귀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보충 수업을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 뭐 학원 스케줄이 있다든지를 저한테 확인받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는 필수적으로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2학년쯤 됐으면 이제 과목이 몇 개 남지 않았죠. 수학 2랑 미적분 정도 남았을 거고 그리고 확통기하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텐데 한 달 안에 수학 2, 미적분, 확통기하를 다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부담을 줄이려고 뭐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 기하를 넣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시간 낭비라고 보고요. 이번 방학에는 완전히 수학 2랑 미적분에 올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네 번째, 꼼꼼한 개념 정리, 심화 문제풀이. 그러니까 같은 수학 수업도 약간 결이 달라요. 이게 개념 위주로 진행하는 반일 수도 있고요. 이게 문제풀이의 중심이 되는 반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강사 스타일이나 또는 뭐 반의 컨셉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뭐 각 학교 전교 1등도 굉장히 많고 1, 2등급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친구들도 저는 방학 동안은 꼼꼼하게 개념 정리하는 데에 90%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방학 때도 주구장창 문제를 풀고요. 학기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주구장창 문제를 푸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돼버려요. 탄탄하게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킬러 문제에 대한 이제 적용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심지어 저희 학생들도 무조건 이번 방학은 개념 정리에 올인하라고 말씀을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푸는 수업이랑 개념 정리하는 수업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잘하든 못하든 처음이든 뭐 3번을 했든 이번 방학 정도는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이 한 달 동안은 그래도 개념 정리하는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학기 들어가면 개념 정리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 꼭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아침을 알차게 보내야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커리큘럼에서 학통과 기하를 빼고 맥시멈 두 과목 정도만 아마 수학 2랑 미적분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문풀보다는 그래도 개념 정리에 투자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시기별 과목별 커리큘럼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커리큘럼을 짠 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 이상이 투자가 됐죠. 이미 2학년 여름방학 정도 됐으면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 정도는 지나간 건데 이 시기엔 당연히 수학 2랑 미적분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확통기하를 빼야 되고 만약에 1학년 동생이 있거나 예비고일 동생이 있으면 잠깐 영상을 일수정지했다가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가이드라인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저희 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학년 여름방학 7월 11일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이 반은 이제 목요일 1일 저녁에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요. 정규반에서는 수학 2 심화를 진행을 해요. 심화면 문제 푸는 수업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심화 개념들이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제 시그니처 수업인데요. 저는 수학 2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르칠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ET 수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거는 에센셜 2의 약자예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리고 학원에서도 뭐 또는 인강에서도 다른 데서 배울 수 없지만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수업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제 자산으로 쌓아온 건데 그걸 수업에 녹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예요. 그 도구를 알 때, 그 핵심 심화 개념을 알 때는 똑같은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모르면 계산을 거쳐서 더럽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수투에 정말 많아요. 이게 심지어 최근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죠. 객관식, 공통과목 주관식 마지막인 22번 킬러 문제가 수투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그 도구 중에 한 2개 정도만 알면 계산이 한 3, 4줄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계산이 8, 9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T 수업은 학생들이 듣고 나서 뭐 인생 수업이다. 여기서 완전히 수투의 이해도가 갈린다라고 평가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일례로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 특히 2학년 때 내신을 가르쳤던 친구들은 지금 제 3학년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옛날부터 배웠던 친구들은 수투에서 크게 안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처음으로 온 친구들이 여지없이 수투에서 무너진 이유가 이 도구들을 몰라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강은 미적분을 진행을 합니다. 주 3회로 진행을 할 것이고 월수금 오후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수업은 우리 아이 미적분 2번 했는데, 저희 가르치는 학생들도 2번 정도는 했고요. 1번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어차피 겨울방학 되면 주구장창 미적분만 6, 7개월 정도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충분히 문제 많이 풀고 충분히 기출문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번 미적분은 개념 위주로 탄탄하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캡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 여름방학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은 수업을 다 뺐습니다. 이 시간엔 다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뺀질 된다. 만약에 뭐 모르고 늦잠 잤어요. 알람을 못 들었어요. 알람을 맞췄는데 뭐 핸드폰이 꺼졌어요. 다양하죠. 정말 이유가 다양한데요. 3번 이상 어기게 되면 그냥 아웃을 시킬 거예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침을 깨우지 못한다. 공부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할 거고, 그래서 아침에 필수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커리큘럼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저희 반에 들어오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고2 대상 프리수능 대비반을 제가 처음으로 오픈을 해요. 이 수업은 뭐냐면,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 정말 많은 학생들, 예를 들어 내신이 3등급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또는 3, 4등급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나는 수시가 유리한가? 정시가 유리한가일 거예요. 물론 제가 학교마다 그 내신의 커트도 좀 다르기 때문에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정시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이 수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수업은 뭐냐? 수투 같은 경우에 내신에서는 쓰이나 수능에는 쓰이지 않는 조잡한 개념들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수투에서 물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하고 아이들이 교육과정상 꼭 알아야 되는 컨셉에 치중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외에 좀 조잡하고 뭐랄까 좀 중요하지 않은 개념들은 내신에는 나오지만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출발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학년 때부터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들을 다 풀고 3학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장점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겨울방학부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원수도 겨울방학에 공부를 하겠지만 3월 달이 스타트가 딱 되면 미적분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고3 시즌 1이 종강하고 7월 2주차에 시즌 2가 출발하는데 시즌 1 동안은 수원수도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2학년 때 누가 수원수투를 탄탄하게 공부했고 누가 수능스럽게 대비했느냐가 6월 평가원 또는 9월 평가원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기출을 얼마나 누가 많이 풀었는가, 그리고 수능에서 쓰이는 에센셜 툴들을 누가 잘 정리했는가, 이게 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내신에 쓰이는 개념들은 과감하게 다 쳐내고 완전 수능에 집중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은 대비하는 반이 아닙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기 전까지 수학투를 전범위를 한번 봐요. 여름방학부터 출발해서 전범위를 한번 보고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 전까지는 교육청, 평가원, 수능,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 여기서 나오는 이 뭔가 공식적인 기출들이 있죠. 이 중에 킬러들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수능에서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요 반에서 만약에 2학기를 보냈다 그러면 수투에서는 절대 발목 안 잡힐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수업이고, 이 친구들은 내신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잡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도 잡고 내신도 수능도 잡고 싶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 수업이지, 만약에 나는 이 수업만 들을 거다. 근데 내신 점수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라고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업은 완전히 수능에만 치중한 수업이라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한테나 드리지는 않고요. 내신이 뭐 1점대다 또는 2점대 초반이다. 이 친구들은 수시를 준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차라리 빼서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게 맞고, 만약에 나는 이미 수시는 버렸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능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수업은 저와 그리고 대치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맹룡 선생님이 오세요. 그 선생님이 미적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까지 오셔서 세 분이 트리오로 준비를 해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저는 수투를 맡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수투 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이 올해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고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미적분, 확통, 기하가 이제 선택 과목이 되는데, 이번 6월에 처음으로 뚜껑을 열었는데요. 미적분이랑 확통이 대부분 선택을 했고요. 예년 기준으로 이과생들이 다 미적분을 선택을 했죠. 근데 문제는 원점수는 동점이다 하더라도 미적분 아이들이 표점이 더 높아요. 5점에서 7점 정도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적분을 선택해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원래 문과 아이들이 지망하던 과를 지망을 교차 지원을 해서 속된 말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지금 아마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통 난이도를 높이던지 미적분을 난이도를 낮춰서 이 난이도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그러면 확통을 올려버리면 문과아이들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적분을 난이도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변별력을 어디서 줄 거냐? 수원수투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월 평가원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체제 수능인데 미적분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고,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 컷이 82점이었는데요. 확통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 컷이 88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자,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세게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1학기에는 수원 수투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투를 2학년 때 최대한 끝까지 다 준비해놓고 3학년으로 올라가야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능을 좀 미리 출발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적분 옛날만큼 안 어렵다. 30번 킬러 예전 킬러의 유형을 찾지 못한다. 다만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에서 변별력을 세게 줄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정시 쪽을 좀 준비하고 있다 하면 미적분을 미리 선행하는 것보다는 수원수투를 좀 더 어렵게, 좀 더 어려운 킬러 기출들을 많이 푸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교재 구성은 캡처해놓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매해 목동이랑 대치 기출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아니 수능 공부할 건데 내신 기출을 왜 분석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목동이나 대치 기출, 특히 대치 기출의 장점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직전 해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내신 킬러들이 모의고사 킬러들의 변형이에요. 모의고사 킬러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신 기출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EBS 연계교재, 수능 완성, 수능 특강, 4주 특강, EBS 파이널 당연히 분석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성 평가원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3학년 때는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빠듯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2 아이들은 이미 1학기 때 수1은요 10년 전부터 기출들 중에 유명한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작년, 재작년 그 전해까지 제가 따로 핸드아웃으로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사관학교, 경찰대. 만약에 재원생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미 수능 킬러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다 풀고 내년에 또 반복을 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학교 내신이 쉬운 학교들은 뭐가 문제냐면 학교 시험이 쉽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만 파고 또는 이제 마플 시너지 또는 쌤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을 잘 따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킬러 문제에 대한 대처가 현격하게 떨어지고요. 근데 이걸 3학년 때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학년 때도 당장 내신 점수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을 2주에서 3주 정도 투자해서 최근 3개년 기출은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제가 3학년 때 무조건 탑 클래스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미 수업을 듣고 있다 또는 독학을 하고 있다 한다면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중문제집이랑 교과서 출판사 평가 문항은 내신 대비할 때 직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과제로도 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등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요. 캡처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클리닉이나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아이들 관리하는 표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아이들 테스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줄에 이제 문항별 오답률이 있어요. 이 오답률이 40%가 넘으면 그 문항들은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미리 해제를 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과제 완성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되어 있죠. 뭐 누구는 뭐 90%, 100% 이런데 이게 완성이 안 되면 귀가는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점이 낮 시간대인데요. 바로 어제도 과제를 안 해서 2시 반까지 남았다가 간 친구도 있고요. 마음이 굉장히 고될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타이트하게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 네,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편지를 많이 써줘요. 제가 이 편지들 때문에 힘이 나서 또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유대도 쌓고 제 목적은 물론 저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인생 선생님, 뭐랄까 좀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젠데요. 어제도 12시 반에 고3 학생 하나가 와서 저한테 1시 반까지 상담을 하다 갔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사실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털기에도 예민한 시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깊어서 고3쯤 되면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 고민을 털어놨을 때 부모님은 더 걱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어른스럽게 해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과 유대가 좀 깊어지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힘들 때 또는 수업이 종강할 때 써줬던 편지들이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는데요. 5분에서 10분만 떠들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지만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귀한 데이터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면 설명회나 또는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래였습니다.